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두 분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일동제약. 이제 코로나19 치료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자택 내에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동제약은 지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준비 중에 있고 정부가 또 도움을 준다고 하는,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분 이거 믿고 계속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의외로 두 분 모두 다 X 스톱하자, 멈추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주가는 움직였지만, 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일동제약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먹진 않잖아요, 아직은. 그죠. 왜냐면은 코로나 치료제를 먹으려면 위중증 상황이 되어야지 먹게 됩니다. 근데 오미크론은 위중 중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그 안에서 당연히 이제 기저질환자나 그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위중증률로 좀 변화는 하지만 그만큼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니즈는 사실상 떨어지지 않을까. 필요해서 구비는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상황, 즉 백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오미크론이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주 원인이었다면 저는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퍼지면 퍼질수록 위중증들은 낮아지게 되면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일동제약 이제 굉장히 그래도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탑급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임상 다 끝내고 상용화 하려면 멀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과연 이 주가가 버티느냐라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는 당연히 X라는 의견을 제시드릴 수밖에 없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시세 분출은 가능합니다. 워낙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이라 신고가까지는 한 번 정도 달성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투자의 원칙을 봤었을 때는 맞지 않다.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만 하루 이틀 더 끌고 가시고 현재는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동제약 먹는 치료제 그 이슈로 인해 오늘장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현재 구간에서 수익권이라면은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혹은 조금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하자, 스톱하자, X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이번엔 폴더블 폰 시장 안에서 파인테크닉스를 골라보겠습니다. 요즘 매일경제TV에서 이 폴더블 폰 관련주가 종종 나온다라고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두 분도 좋게 보시는지, 들고 가야 될지 OX 의견 주시죠. 네, 오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언급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이제 폴더블폰 스마트폰 이제 접고 펴고 그 스마트폰이 출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인테크닉스의 경우가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 이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역시나 동사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파인테크닉스 물론 이렇게 사업적인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좋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장중에는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꼬리를 달리고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현재로서 일단 매물대 구간에 위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도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현재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는 매물대 구간에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O 의견이지만 지금 가격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인테크닉스였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안감 속에 오히려 기세를 떨치고 있는 팜스토리 공모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도 오늘 크게, 관련주들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 팜스토리 이럴 때 해지 역할로 한번 투자해 볼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여기서는 나뉘어지네요. 김진만 팀장님. 네.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건 조금 야수의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가 사실 싸우면은 뭐 이런 말 당연히 싸우면 안 되지만 싸우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나 싸울 수 있어라고 이제 또 강하게 어필을 했죠. 그러면은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막 다시 재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혹은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사료 관련주들은 저는 한 번, 두 번 정도 강시세를 더 분출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분보는 가스지만 결국 가스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제 파생된 게 뭐 식량도 그렇고 사료도 그렇죠. 그렇고 더더더 이제 후발주자로서의 바톤 터치를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가스 관련주들의 강시세가 분출이 됐으면은 가스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당연히 지금도 뭐 사실 시세 분출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한두 번 정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는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팜스토리가 갖고 있는 뭐 사실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로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서 회사가 성장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테마성의 이슈가 조금 더 딜레이가 된다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이런 구간에 있어서 있는 테마주들은 한두 번 정도 강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팜스토리는 조금 더의 상승 여력 그다음에 신규로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팜스토리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되는 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렇게 전장 긴장감이 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원화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점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이렇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되면서 워낙 주가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 이슈에 따라서 워낙 민감한 모습도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팜스토리에 대해서는 뭔가 기업의 내용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도 이 짧은 단기 트레이딩 아닌 이상은 좀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민감하게 좀 반응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도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OX 의견 나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엔 두 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고르신 내일장을 위한 오늘의 마감의 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여행이라도 가자. 그리고 사용처 확대. 사용처는 정말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 회사의 사용처가 많아진 건가요?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행이라도 가자니까 리오프닝. 네. 여행 가고 싶은데 우리가 나중에 갈 때 되면은 비행기 값이 엄청 올라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비싸기도 하고 네. 이제 뭐 3월까지는 어려우면 여행이라도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분의 종목, 마감의 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인터파크, HRS. 지금 여행 상품이 벌써부터 예약이 빠르게 되고 있고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하죠. 그래서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이 된다면은 그래도 충분히 여행주들,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더 강한 시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가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다 논외입니다. 일단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위중증률은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해외도 빗장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관광 산업을 주로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위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정책적인 수정이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나가고 싶은 이제 이런 욕망 때문에 인터파크 혹은 이제 인터파크가 하는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된 뭐 이제 티켓이 여행 티켓이라든지 패키지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지만 보통 선물이랑 비슷하죠. 6개월 뒤에 가겠다. 즉 언제까지 쓸 수 있는 티켓을 미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이제는 여행을 갈 만한 시기가 충분히 다가왔다고 보고 지금 보시면 실제로도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좀 있는 편으로 보이고 있는 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고 그래도 그 안에 리오프닝 관련주 대해서 실적을 그나마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몇 가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터파크는 그래도 작년에 좀 인수 관련된 이슈로 또 시끌시끌한 와중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거기다 만약에 매출이 좀 점점 바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 트렌드상
이런 가벼운 테마성 이슈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리오프닝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아직 시세를 분출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대장주인 인터파크는 한 번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매일매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파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만 팀장님의 인터파크 목표 주가는요, 7,500원, 손절가는 5,600원 제시해 드렸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HRS입니다. 일단 HRS의 경우가 이 KCC 실리콘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고무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실리콘 컴파운드리 이제 제품이 이제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한 80%가량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상반기부터 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용 케이블 소재까지도 납품을 했고, 또 친환경 소재로 좀 워낙에 두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리콘 컴파운드 기술을 직접 국내 최초로 좀 개발을 했었고, 사실 그동안은 이 기술 자체, 이 제품 자체가 100% 수입에 많이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실리콘 고무 수입 의존도를 이제 서서히 낮춰가면서 동사만의 기술력으로 이제는 유럽에도 또 수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원전 관련주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국내 최초로 원전용 이 실리콘 방아제까지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작년에 사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올해 원전용 실리콘 바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원전이라든지 또 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렇게 화재를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리콘 소재의 방아제 도입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사용처도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실리콘이라는 점이 바로 친환경 소재로까지도 현재 두각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흐름 보시면은 완만하게 U자형 패턴 그려 나가면서 서서히 우상향 흐름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평선 자체도 정배열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좀 차분한 정배열 우상향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이평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121선까지도 돌파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거래량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출발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셔도 워낙에 바닥권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 우상 패턴 그려 나가고 있는데, 그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패턴을 그려 나가고 있어서 HRS 지금부터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동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7,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9,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HRS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9,800원, 손절가는 7,6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1.33% 그래도 낙폭 줄였습니다. 2,707.59포인트로 우리가 2,700선을 지지해 내느냐 안 해내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좀 지지를 하는 모습. 코스닥은 1.87% 하락하면서 867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